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스토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킹의 정의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는 세 가지의 개념 요건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하는 행위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 사람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행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행위의 결과로서 불안감과 공포감이 유발이 되는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스토킹 범죄의 세 가지의 개념 요건이 됩니다. 스토킹의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스토킹의 유형은 일반적으로는 스토킹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런 스토킹을 하는 방식보다는 법원에서 판결했던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유형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토킹 관련 법원에서 1심 판결 148건을 분석한 연구인데요. 가장 높은 스토킹 행위가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서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것이 70%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도 정보통신의 기술을 악용한 스토킹 범죄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규정 중에서도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스토킹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토킹에 신체적 폭력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35.8%였고요. 거기에 성폭력이 생기는 경우가 28.4%, 신체 폭력과 성폭력이 모두 있는 경우가 12.2%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토킹을 당하신다면 꼭 그 스토킹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이번에는요, 살인을 시도한 스토킹 범죄의 177건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의 유형으로 스토커들이 분류가 된 겁니다.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파괴적 스토킹의 유형이 있었고요. 피해자의 일상을 구속하는 속박적 스토킹의 유형이 있었고, 집착, 협박 같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는 소유적 스토킹의 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파괴적 스토킹이 피해자의 연령이 많았고, 그 다음 속박적 스토킹, 소유적 스토킹,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연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범행의 계획성, 계획 범죄라는 거죠. 파괴적, 속박적 스토킹의 경우에 계획 범죄인 경우가 더 많이 있었고요. 소유적 스토킹이 범행의 계획성에서는 가장 낮은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커들의 특성 중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31.5%,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23.5%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게 지인입니다. 직장 동료나 반 친구. 이러한 관계 속에서 스토킹을 많이 당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성별을 보면 56.5%가 남성입니다.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한 20% 가까이 되고요. 여성의 경우도 한 8%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가해자의 나이를 보면요. 가해자의 나이가 32%가량이 20대입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거는 이제 SNS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가해자의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 자체가 누군지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15% 정도는 10대 가해자였습니다. 스토킹의 지속 기간을 보면 가장 많은 40%가량이 1개월 미만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요. 의외로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11%가량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되는 양상이었고요. 1년 이상도 6%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스토킹의 반복성입니다. 1회에 그친 경우가 35%였고요. 2회에서 5회가량이 한 26%였습니다. 얼마나 반복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24%가량이었고, 셀 수 없이 많은 경우도 4%, 10회 초과도 4%가량이 되었습니다. 스토킹 발생 공간을 보면요. 인스턴트 메시지가 33.8%가량이나 되었고, SNS 27%, 그 다음에 문자나 전화가 13%, 스토커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스토킹 범죄를 지속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토커의 심리적인 특성을 보자면요. 스토커들은요, 집착적인 사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토킹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과도하게 사랑을 해서 하는 행동이야라고 정당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과도한 집착과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걸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소유 욕구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나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스토커가 느끼는 사랑은 솔직히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의 온 세상 속에서 남자를 아는 사람은 나만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는 거절의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거부당하거나 관계가 끝날 때 스토커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요. 관계 단절로 인해서 절망, 분노, 그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이 상실되는 등
정서적인 충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아의 취약성입니다. 스토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완성이 되는 느낌, 좀 더 안정적이 되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토커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불안이나 분노, 우울 등의 정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애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분노 폭발을 하거나 뭐 통화 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스토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커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스토킹 행위 자체가요, 타인과 상호작용하려는 대인관계 기술이고 사회 기술인데 건강한 사회 기술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건강하지 못한 이런 사회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현실 왜곡인데요. 스토커는요, 종종 현실적인 인식을 왜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비현실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커들은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했던 행동을 그 사람을 좋아해서 했던 거야. 나를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내 앞에서 일부러 나 보라는 듯이 누군가에게 더 친절한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피해적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스토커들은요, 본인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스토킹을 하는 행동 자체를요, 내가 피해를 당했기에 스토킹하는 건 당연해. 라는 식으로 정당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관계인데요. 스토커들은요, 대상과의 사회적인 관계, 권력, 지위를 강요합니다. 내가 스토킹을 하는 그 피해자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내 말대로 그 사람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스토커의 심리적인 특성을 보면요. 동기에 따라서 본다면 단순 망상, 애정 망상, 색적 망상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성적 망상, 왜곡된 피해자 망상. 그래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정신병리적으로는요, 연애망상, 관계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인 특성과 과대망상적인 특성이 있고요. 성격적으로 보면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적인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스토커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의처증이나 우부증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정절을 의심하고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낱낱이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상 정신병리적으로는요, 망상장애 환자입니다. 망상장애는 조현병과 다르게요, 어떤 특정한 망상, 그것 하나만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처증이나 우부증인 사람은요, 그 피해자, 의처증과 우부증의 대상이 되는 사람만 고통을 호소하지 직장에서도 업무를 잘하고 직장에서도 친절하고 사회적인 관계도 잘하고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도 꽤 있죠. 스토커의 심리적 특성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스토커는 개인차에 따라서 다양하고 특성을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심리적 특성이 모두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을 혹시 당하고 계시거나 스토킹의 피해자가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요. 내가 보고 있는 스토커가 어떤 특성이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저런 특성이 왜 다 안 나타나지? 이 사람은 스토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어떻게 스토킹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